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23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되면은 국힘 이전 투구로 질주했던 국힘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되죠. 한동훈이 과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경원 원희룡이 분발해서 결선에 올라갈 것인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현재까지도 언론들과 또 그 시사평론 떨거지들이 설랑설레하고 있죠. 저는 나경원이가 2차로 올라갈 것이다, 결선에 올라갈 것이다 하고 봅니다. 그럼 결선에 올라가면은 물론 고고TV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선에 올라갈 경우에 지금 한동훈이가 45% 전후를 만약에 얻는다면은 결선에 가면은 나경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고TV는 한 달 동안에 국힘 당대표 개들의 싸움을 보면서 망한 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희망이 없다 그랬고, 그런데 전당대회 닷새를 남겨놓고 한동훈이가 가발을 벗으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건드렸어요. 보수가 아무리 망하더라도 당을 깨고 또 보수 정당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의 정체가 민낯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측에서는 한동훈 측의 세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아무 무기도 갖지 않았고 아무 도구도 없으며 세력화가 안 됐으며 그냥 보수로 기어 들어와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악정에 대한 반동으로 윤석열과 차별을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 애들인데 그게 세력이 안 됩니다. 그 정당사를 보고 정치사를 보고 선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 보수는 파괴돼야 돼요. 파괴돼야 되는데 파괴될 대상인 국힘, 국민의힘, 국민의 짐이 됐죠. 국민의 짐에 대해서 내가 살리겠다고 나온 게 한동훈입니다. 근데 보수 괴멸을 누가 시켰냐면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극빈하고 무식한 늙은이들이 70대들이 한동훈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기가 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준석 당대표 선거에 전후로 들어온 일부 젊은 층들도 한동훈일 뿐이 대안이 없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들은 정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친다고 한동훈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국힘에 있습니다. 지금 익심 논란, 그거는 김건희 쪽에서 터뜨린 게 맞아요. 김건희가 친윤계들한테 보여줬고 한동훈한테도 보여줬고 한동훈한테 날린 문자였으니까 거기서 친윤이 개입하면서 아주 난장판이 됐죠. 그거는 김건희의 정당 개입, 당무 개입이 맞습니다. 김건희가 여제예요. 여제. 절대군주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 6일 남겨놓고 터진 게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나경원 네가 개인적인 청탁한 거야. 개인적인 청탁한 거야. 당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너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부정부패 청탁자하고 매김을 함으로써 거기서 판이 뒤집어졌다 그랬죠. 모르겠어요. 워낙 보수 꼴통 국힘들이 썩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반인가 발표되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고고TV는 현재까지도 나경원이 결선 올라간다 하고 보고 있어요. 어부지리를 획득할 것이다. 애초에 나경원이가 당대표 되는 구조였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총선 패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저 보수 저것들 형편없는 놈들이야. 내 가발선 모습과 패셔니스트 같은 셀카에 반해서 아줌마 할매들이 드글드글 달라붙었어. 대통령대로 가자고 들어왔죠.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가
야, 원희룡을 보내가지고 한동훈 눌러 그랬는데 원희룡이는 또 똘끼리 짓을 했고 두 놈 다 또라이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보면은 그 중간에서 나경원이는 그래도 어쩔 줄을 모르다가 한동훈이가 너가 나한테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네 자신만 풀어달라 그랬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네 자신만 풀어달라 그렇지 함으로써 판이 확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동훈 쪽이나 지금 모든 애널들이 고고TV가 말한 애널들은 똥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을 분석하고 금융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거기 나와서 짓거리는 패널리스트도 아니고 애널 똥구멍 이 애널들이 채널A, TV조선, MBN을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또 유튜버 다 이 보수가 큰일 났어요. 유튜버도 하면서 돈도 와장창 늙은이들한테 끌어들이면서 정치도 하려고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한 겁니다, 보수가. 최소한 좌파 진보들은 유튜브만 하지 정치권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응? 그들은 번 돈을 재투자해요. 민주 진영의 건축을 위해서. 고고TV는 내 돈 내고 시간당 10,000원의 수입이 안 나와요. 한 달 먹어봐야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재투자를 못 해요. 그런데 이 한동훈 애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애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보면은 여야 막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애널들의 대부분 공통점의 90% 이상이 한동훈이가 그래도 1차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어서 1차에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본적인 변화를 보면. 한동훈이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뭐를 하겠다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과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 전체가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2년 2개월을 달려온 집단이죠. 거기에 한동훈의 핵심으로 있었죠. 근데 한동훈을 또 차용해가지고 윤석열을 친다? 저는 그거 안 되리라고 본다 그러죠. 깜냥이 안 돼요, 얘는. 이원석 날아가는 거 보세요. 김건희 조사를 보고도 못 받는 이원석이가 사과한다 그러니까 용컨대 윤석열이가 저게 왜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냐? 왜 저게 낑겨들지? 하고 불쾌함을 나타내고 한동훈도 치고 이원석도 치는데 한동훈은 이원석보다 더 깜냥이 안 되는 놈이에요. 제가 볼치기에. 왜? 이원석은 꼬라지를 알고 검찰로서 생을 마감하나 이놈은 지 꼬라지도 모르고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악따구리만 쓰고 다니는 놈이에요. 그래서 총선 참패한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은 당신과 민심과 변화를 자기한테 열망을 한다 그러죠. 당신과 민심이 변화를 자기한테 열망한다는 거죠. 뭐 가지고? 그 당원들이 말입니다. 반 정도는 한 30-40% 정도는 지식인들이고 정치를 잘 알아요. 그들이 저는 한동훈한테 표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희룡이나 빼고 근데 얼치기 평론가들이 원희룡이가 2위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가서 결선을 붙을 것이라는 놈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나경원이 올라가서 결선에 붙을 것이라고 봐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한동훈이가 45%, 46% 얻잖아요. 1차에서 47, 8%까지 얻는다 그럽시다. 그럼 2차로 나경원 올라가면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일 아침에 방송할 거고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결과가. 근데 한동훈은 애초에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국힘이 당원들을 이렇게 쭉 움직이는 보면은 뭐 젊은 당원이 있다고요? 국힘에 별로 없어요. 젊은 당원들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실어서 들어온 애들인데 그들도 야 한동훈이 지금 우리 보수 정체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쉽게 말해 수도권에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 천목회 중심으로 얘네들이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가지고 뭐 하지 하고 요번에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나경원한테 네가 부정청탁한 거야. 개인적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저건 아닌데 할 젊은 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당원이라 그럽시다. 이 늙은 당원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막으려고 윤석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막아줬는데 2년 동안 그래 한동훈이가 윤석열, 김건희와 차별화해서 윤석열, 김건희도 임기 말까지 가게 하고 살리고 한동훈은 그걸 차별화해가지고 보수를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저놈의 새끼가 패스트 트랙 사건이 문재인 때 최고의 그 하향 영화였어요. 보수의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거로 보수가 제기한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 반대, 공수처 반대로 그거 가지고 보수가 그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아무리 보수 꼴통꼴통하지만 근데 저거를 건드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돼? 그런 정통당 보수 꼴통 당원들이 거기서 마음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애들이 지금까지도 현재 시각까지도 그거 염려 없어요. 당원들을 믿어요. 당원들이 한동훈의 편을 들지 정통 보수 정체성을 편을 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 되죠. 근데 밑바닥 민심이라는 것이 당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요. 그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어프로치 근접한 것도 없어요. 왜? 당원들 개개인의 심정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NL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요새 당원들은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 말을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동훈이가 나와서 65% 투표율과 7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자만고 오만을 했었죠.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변수가 나왔어도 그래도 한동훈을 밀어줄 거예요. 왜? 정통당원들이 윤석열, 김건희에 실망해가지고 변화와 계획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보수가 지금 현재가 있는 그 상태로는 절대 변화와 계획을 못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뭘 가지고 할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수 인사들, 국회의원들 싹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게 개혁의 혁명이에요. 그래 당원들도 나경원을 저렇게 짓밟아? 나경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그냥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나경원을 밟아가지고 울면서 그만두는데 저놈이 또 나경원을 울려? 그런 동정표가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정치를 모르는 한동훈과 한동훈의 꽁지들이 아젠 인수격으로 자기한테만 지금 자기들은 유리하게 계속 현재 시간까지 말을 하는데 저는 나경원이 하는 말이 맞다고 봐요. 저거 큰일 나겠다. 한동훈이 제가 당대표 드리면은 모든 언론과 그리고 당원들은 정치 고관심청이죠. 누가 당대표가 되는 힘들고 분당이 가느냐, 파괴가 가느냐, 당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냐,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보수가 재건이 안 될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을 찍겠어요? 아니면 관리체제로 나경원을 찍겠어요? 그리고 이 보수가 지금 70대만 남아있죠.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그죠? 또 국힘의 정통당원들 70대, 60대 후반 노인네들만 지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재명이라는 놈도 지지율이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보다 2배가 높지만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이 또 후각짓을 이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예요. 그죠?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30% 뿐이 안 돼요. 이재명 지지율도 30% 뿐이 안 돼요. 한동훈에 대한 실체는 국민의 지지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반대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지식들은 국민한테 30% 지지도 못 받고 70%가 부정적이고 비호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걸 꼴통당원들이나 늙은 보수들 국힘을 지키고 윤석열, 한동훈을 지키자는
그 늙은이들이 생각을 못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수는 박근혜 때부터 망했어요. 김영삼의 개혁부터 그 이후부터 망했어요. 그죠? 김영삼은 개혁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늙은 꼴통 보수들이 김영삼이 좌파에서 들어왔고 운동권에서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를 기점으로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가 10년의 아성을 갖고 가고, 이명박이가 다스 문제도 있더라도 이명박이를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뽑았고, 박근혜를 또, 압도적으로 뽑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놓은 놈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놈들을 갖다가 차출해가지고 대통령을 시켰고 앞으로도 대통령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통당원들이 지금은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밟아버리고 안철수도 밟아버리고 유승민도 쫓아내고 이러고 다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국민의 민심을 못 얻어요. 그걸 이용한 놈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이죠. 그렇죠? 착각이 오만을 찔러. 착각이 교만스러울 정도죠.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죠. 보수는 날아드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하는 공룡과 같다. 그런 말이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혜성이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멸종하는 공룡과 같다 그랬죠. 그게 좌파 언론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진보 언론, 중도 언론에서. 그런데 평론가들이 이건 공룡도 못 돼요. 혜성이라는 것은 있겠죠. 근데 공룡도 못 되는 게 보수예요. 그걸 지키겠다고. 공룡이 아니라 쥐새끼 정도로 변한 게 지금 보수예요.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보수의 가치는 싹 사라진 게 윤석열 때문에 그랬고, 한동훈이가 지금 3차 괴멸이 들어간다고 고고TV가 목 놓아 외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수의 기반에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은 당원들 중에서 합리적인 당원들이 있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 당원들, 그 다음에 유승민, 안철수를 갖다가 유승민은 참 요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평론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철수한테 25% 지원을 했던 그 보수들, 그죠? 그리고 나경원을 불쌍해하고 나경원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그 보수들, 그런 사람들이 30, 40%는 됩니다. 기초 체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럼 요번 전당대회에 정치 고관심층인 당원들은 이리저리 이야기도 듣고 자기들끼리 사발 통문을 돌리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도 문제지만 한동훈한 저놈은 진짜 문제네? 윤석열이라는 놈은 과거에 말해 내가 입당만 하면은 말이지 보름 안에 이준석을 쫓아내고 말이지 국힘을 깨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동훈도 들어와가지고 보수는 혁신돼야 되고 개혁돼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는 모든 보수를 적으로 돌리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와 차별화만 시키면은 보수의 개혁이고 변화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 말을 들을 정통당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한동훈의 가발에 환상적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롱을 하죠. 얌마, 동훈이 너 가발 벗고 나와! 그러고 있죠. 요번에 아마 가발이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진짜 깽판 납니다. 그거는 불문가지예요. 안 봐도 뻔한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